불상은 어딨죠? 페이지 52페이지. 불상은 뭐 내용도 별로 없네. 그쵸? 여기 봅시다. 자, 고골에 불상이 하나 있어요. 영가 칠원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가 뭐냐면 열애 부처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애 불상이라고. 근데 입상이 뭔 뜻이더라? 서 있다. 설립자. 되겠죠? 네, 그래서 영가,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후강에 영가 칠원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 칠원명 금동으로 만들어서 금도, 네, 입상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문제 풀 때 고구려에 영가란 연호 사용했다. 여기 고구려 거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영가 칠원명 금동열의 입상. 어디 거? 고구려 거. 고구려. 자, 고구려에는 뭐 있었다? 영가 칠원명 금동 입상이 있다. 금동 열의 입상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름을 이렇게 길게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네, 금동으로 만든 불상 어디 거다? 고구려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억해도요. 네, 백제 서산마의 삼종불상. 네, 이거 진짜 유명한 이거. 백제 미소라 불리는 거예요. 몇 명의 부처님이 계셔요? 3명의 부처님이 계시는 거. 3명의 부처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서산마의 삼종불상. 서산마의 삼종불상. 그래서 서산에 가면 한번 꼭 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불상은 어디 있는 게, 어디 있죠? 절에 있지 어디 있어. 그렇죠? 절에 있는데 이건 산속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처음에 발견하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1970년대다. 그때 우연히 발견된 게 이 서산마의 삼종불상. 아, 그리고 삼종불상인데 이게 부처님이 미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백제 미소라 불린다고 보시면 돼요. 백제 미소라 불리고 여기 지역에 우리나라 태안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렇죠? 이쪽이 서산 지역이잖아. 대부분 이제 바닷길로 갈 때 중국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중국으로 갈 때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이 당시 항해가 되게 힘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지 같은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산 속에서 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 사람들이 중국 갈 때 무사 안위를 기원해 줬던 거. 이게 서산마의 삼종불상.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사람이 힘든 마음이라든가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든가 성난 마음도 있어도 이 부처님의 미소를 보면 다 사르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화한 미소. 그게 바로 서산마의 삼종불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인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타독타독 거렸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무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불상은 대부분 부처님들이 다 밑으로 내리고 있을 거예요. 손을. 그 뭐냐면 항마촉진이라고 해요. 마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웃기지요. 이런 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돈 달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 오케이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윤회 그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산마의 삼종불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한 게 그 서산마의 삼종불상 보면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다 보면 풍화를 겪게 되잖아. 바람과 비, 그치요? 근데 지붕 이렇게 돼갖고 여기다가 조각을 해갖고 빗물이 이 경사져가지고 빗물에 안 맞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도가 좋아요. 그리고 햇빛을 비치죠? 그러면 이제 햇빛이 해 뜰 때랑 질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햇빛 조형마다. 되게 신기하죠? 옛날 사람 이런 거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게 서산마의 삼종불상.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삼국에서 모두 만들어진 건 미륵방가사유상. 미륵방가사유상은요 말 그대로 보다 삼국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불상은 고구려 거 하나, 백제 거 하나, 삼국시대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륵부처는 그냥 삼국시대 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회사 때 했잖아요. 민중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처님이 바로 무슨 부처다? 미륵부처. 도탄에 빠진 여자를 바로 구원해 준단 말이야. 메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륵방가사유상, 왜 방가자부터 있는 거예요? 방가. 말 그대로 가부자가 양반다리예요. 다리 꼬고 계시죠. 그래서 방가라고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곰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그게 바로 미륵방가사유상. 그 교재 보면 경주 배리석불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도 같이 나와요. 경주권이가 당연히 백제가 되겠죠. 이거 보고 신라 거다 알아맞히기 좀 힘드니까, 자, 금동불상 하나 하고 서산마의 삼종불상 눈에 잘 박아주시고, 미륵방가사유는 어디 거다? 삼국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라 때는 무조건 무슨입니다? 조화 균형미를 강조한 거. 알겠죠? 그게 바로입니다. 석굴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석굴암은 여러분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요. 저 때는 들어가서 참배할 수 있었거든요. 웬만해서 저도 사학과 나와든가 답사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답사.
솔직히 놀러 다녔지. 빼나 뭐 불상 봐라 씨발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바빴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해요. 경건해져 들어갈 때. 여기서 하면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부처님이 혼날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조용해지는 게 이 석굴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직접 봤을 때랑 절하면서 위로 봤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되게 신기해 이거. 그리고 여기가 주실이라고 하거든요. 주실. 그 다음에 앞에가 전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요 부처님이 앉아 있는 기준치 있죠. 요걸 기준해서 여기가 딱 4개가 나오고 2개다. 2개. 2개 나오고 위아래로 딱 보더라 4등분 딱 나눠져요. 0.0mm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돔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보더라 요 기준치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뭐더라 모든 수학적 지식을 다 총동원했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게 다 맞춰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거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어디만 틀리면 눈썹 모양이 달라. 어깨도 조금 달라요. 다리도 좀 다르게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 얼굴 반원 쪼개서 똑같이 하죠. 그럼 되게 이상한 얼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 어플이 있을 거야. 얼굴 반절하고 똑같이 하면 전혀 다른 인상이 된단 말이야. 비대칭이 되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균형미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배자 시각 봤을 때는 오히려 균형적에서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석구라. 이걸 백호라고 하거든요. 여기 눈 가운데 백호. 동해 해가 뜨지요. 비춰가지고 경주신을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아놔서.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일본석에 뜯어갔어요. 이게 인공석굴이라 인공석굴. 여러분들 그 중국에 가면 둔왕석굴이었거든요. 석굴은 뭔지 알죠? 그 굴에다가 불상을 모셔놓은 거잖아. 중국의 그 둔왕석굴, 룸번석굴은 천여 개의 석굴이 있어요. 모두 개미굴처럼 부처님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보고 우와 저거 멋있다.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더라 그렇게 많은 곳이 없잖아. 그냥 달랑 하나 만든 거야. 그것도 인공석굴로. 근데 하나로 보더라 저걸 압도하는 게 바로 석굴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야. 습기도 안 차고. 근데 일본 새끼들이 이거에다 시멘을 발라넣었어. 거지 같은 새끼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때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하고 습기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더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굴암 보존물. 그 불국사. 그리고 이 불국사도 여러분들 보면은 사찰에 들어가죠. 불국사 사찰 들어가면 되게 복잡할 거야. 근데 이것도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대웅전이 석가모니 줍을 모셔놓은 거거든요. 대웅전이 있고 이 대웅전이 줍을 모셔놓은 건 대웅전이라고 하고요. 미륵 붙여보는 게 미륵전이 되는 거예요. 아미탑을 보시면 아미타전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에 정각이 다 부처님 모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이 제일 커다란 부처님 석가모니가 있는 게 대웅전 알겠죠? 대웅전 앞에 드디어 뭐가 있다? 석가탑과 다부탑이 있는 거야. 이걸 기준치로 해서 이것도 다 만들어줘서 불국사 모든 게 이 기준치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똑같지요. 그럼 사람이 어때? 되게 그게 느낌이 단조롭고 너무 형식적이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보더라 여러 개 다양함 속에 뭐가 있다? 조화롭게 만든 거. 이게 불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 있죠. 하나는 되게 남성미, 단조롭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석가탑이 이렇고 다보탑 있지. 다보탑이 되게 특이하고 여성미가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석탑 벌써 지나갔구나. 이게 남성미 강조한 거, 이게 여성미 강조한 거.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딱 2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더 재밌는 거 봐봐. 대웅전에서 봤을 때 다보탑을 보지요. 단조롭지요. 앞에 가면 누각이 있거든? 이건 또 화려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단조롭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보탑은 어때? 화려하잖아. 그럼 여기 누각은 또 다 단조롭게 만들었어. 여러 개 속에 보다 조화를 추구했던 그 신라인들은 보다 노력이 있는 게 바로 불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찰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모든 거 계산해서 만들었던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석굴암 보존물 받으면 되고 발해 이불 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계시는 거 그건 어디 거더라? 발해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들었으니까 여기는 다시 복습 안 해도 될 정도겠죠? 그래서 불상까지 받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모드로 갑시다. 문제는 2문제 풀고 오도록 할게요. 2문제 정도 71페이지 248번 249번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248번 다음 문화유산 카드 뒷면이다. 가에 들어갈 유산 국보 제10호 광배 뒷면에 영가 칠연명 고구려
고구려 나왔으니까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2번은 뭐라고 적으면 되고 삼국시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삼국. 나머지 불상은 나중에 배울 불상들이 되겠고요. 249번으로 가볼까요? 249번. 다음 일기 소재가 된 불상이 일어났죠. 어제 엄마 아빠가 여행 다녔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빠가 설명해 주신 불상이다. 이 불상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입을 담은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어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 뭐의 미소라 불린다? 백제의 미소. 뭔지 알겠죠? 바로 뭐란다? 서산마의 삼존불상. 정답 몇 번 고르면 되더라?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분 들어갑시다. 자, 우리 내용 교재, 우리 길라잡이 55페이지 피고, 길라잡이 55페이지 피고요. 고분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왕의 무덤 뭐라고 하죠? 왕의 무덤? 왕의 무덤 뭐라고 해요? 왕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릉. 그치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옛날 무덤은 뭐라고 하죠? 분 이렇게 보여요. 또는 뭐라고 하더라? 끝자리가 뭘로 끝난다? 총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삼국시대 무덤을 담다 분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거 두 개의 공통점 뭐냐면요. 누군지 몰라. 누가 묻혀준지 몰라서 분 또는 뭐더라? 총 이렇게 불립니다. 거기다가 특이한 유물이 나오지요. 특이한 유물이 나오면 거기다 총을 묻혀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총이 뭐가 있어? 천마총 이거 들어봤잖아. 그치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형태는. 자,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고분 또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에선 역사서가 많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고, 고분에 뭐 있다? 옛날 쓰던 부장품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뭔다? 방에 있으면 벽이 있고, 벽에 벽화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 벽화 갖다가 그 당시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분 중에서 어떤 나라? 고구려 먼저 들어갑시다. 고구려가 가장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끝내면 나머지는 금방 끝납니다. 고구려 첫 번째가 무슨 무덤이 있더라? 이런 무덤이 있어요. 돌무대기 무덤. 그걸 무슨 무덤이라 한다? 돌무지 무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뭔다? 돌무대기 무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이건 청동기 때부터 있었고 이제 요때는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가장 대표인 거 무슨 총이 있더라? 장군총 눈에 보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무덤? 고구려 초창기 돌무지. 자, 거기서 교재. 돌무지 무덤 줄치고. 오른쪽 그림 보면 어때요? 장군총 보이죠, 여러분들? 시체는 어디다 매장했다? 그렇죠? 가운데 매장했어요. 거기 그림 보면 어떻더라? 네모 빵국 뚫려 있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장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을 거 없지.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고구려 후기입니다. 고구려 후기 때는 여러분들, 고구려 후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 모두 다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고구려 후기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고구려 후기 무덤이 바로 뭐가 되더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요 굴식 돌방 무덤은요, 백제, 신라 모두에서 보이는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뭘로 되어 있고? 굴식. 그치요? 그 다음에 앞방이 있고 널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널방이 뭐더라? 여러분들 널 무덤 했던 거 기억나요? 널이 관을 의미해요. 관을 모셔놓은 게 뭐더라? 널방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제 흙으로 본목을 세운 거. 이게 굴식 돌방 무덤. 되겠죠? 요거는 무조건 백제 후기 때도 무슨 무덤? 굴식 돌방. 신라 후기 때도 무슨 무덤? 굴식 돌방.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굴식 돌방의 특징 들어갈게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도굴하기 쉽다니 어렵더라. 어려울 것 같아? 문만 찾으면 끝나. 문만 찾으면 끝나. 이거 팔 생각하지 말고 멍청이처럼 또 물만 파고 들어가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장품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얘는 뭘로 돼 있어? 방이 돼 있잖아. 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더라? 벽이 있겠죠. 벽을 가만히 놨을까요? 벽화 그랬을 거예요. 벽화를 그려놨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장 구조를 보면요, 마름모, 넷모, 마름모, 네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후기 양식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줄쳐봅시다. 굴식 돌방 벽화 줄치고요.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벽화 정도만.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잠깐 PPT 보면요. 여기 내용 보면 이게 장군총,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배울 백제 석촌도 돌무지 무덤. 옛날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 연결시키면 됩니다. 후기 때 나온 게 뭐더라? 굴식 돌망 무덤. 이게 앞방, 여기 뭐더라? 널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천장은 뭐더라? 이게 모주림 정자.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돼 있고, 네, 벽화에다 뭘 그렸다? 벽에는 당연히 벽화를 그렸다. 그래서 씨름하는 그림이 나오면 쌍용총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건 무용충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자, 그러면 고구려 이제 끝났고 이제 어디 갑시다? 백제 들어갑시다. 백제도 금방 끝납니다. 백제. 자, 백제 고분은요 3단계로 나눠야 돼요. 우리 백제 수도가 몇 번 바뀌었죠? 3번 바뀌었죠. 어디 처음에? 서울이잖아. 서울. 느낌이 안 좋은데? 서울이잖아. 어디? 한성지역, 한성백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어디로 도망갔어? 공주는 뭐다? 웅진. 그래서 뭐다? 웅진백제. 그 다음에 부여가 뭐야? 옛날에는 뭐라 불렀다? 사비백제. 그래서 3가지로 기억하면 돼. 2가지는 벌써 끝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 자, 우리 고구려 초창기 무덤, 돌무지 무덤, 요게 실백제 초창기 무덤과 똑같더라. 단지 양식, 형용사가 붙을 뿐이야. 형용사가 무슨 식?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만 형용사가 붙었을 뿐. 그래서 장군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무지 무덤이야. 돌무지 무덤. 쌓는 방식이 똑같지요. 그럼 결국 뭐더라? 고구려와 백제는 다른 계통이면 같은 계통?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더라. 하나 됐나요? 줄치고 끝내요. 한성백제 줄치고 돌무지 무덤, 석촌동 돌무지 무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2번째 웅진백제 들어갑시다. 웅진백제면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소왕릉 우리가 배웠던 거 무려왕릉. 이건 봐봐. 끝자리가 뭘로 끝나? 릉 주인 알 수 있잖아. 주인이 누구란 거 알 수 있어? 무령왕이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령왕릉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무령왕릉 왜 알 수 있더라? 어느 나라식으로 돼 있었더라? 얘는 어느 나라식으로 돼 있다는 게 특징? 중국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에는요, 쉽게 말하면 묘비라고 합시다. 묘비. 알겠죠? 네, 우리 앞에 묘비 있잖아요. 그 비석을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비석을 안 세웠기 때문에 누가 죽은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얘는 뭐더라? 확실한 지성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죽었고 연대가 확실하게 추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끌어맞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유물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게 무려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많은 부장품도 나왔던 게 무려왕릉. 하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려왕릉이 나오면 중국시로 돼 있었고 중국 남주하기로 많았고, 그래서 무려왕릉이 했던 게 몇 담로? 22담로. 그게 대부분 정답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사랑 연결해서. 자, 2개 줄치고 웅진 줄치고 벽돌무덤 무려왕릉 지성묘 거기까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웅진에 있죠. 웅진이 어디였죠? 웅진이? 공주지요. 공주에는 능산이 아니에요.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알아두세요. 송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이게 기역자 빼고 시호자 들어가잖아. 옹자 들어가자. 옹자. 여기 옹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옹자로 들어가는 거 거기가 보다 공주. 알겠죠? 그러면 능산이다 하면 송산리다. 송산리다.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비 지역은 능산리 절터라고 있단 말이야. 따로 그거랑 구분해서 알아두라고요. 그거랑 구분해서. 그 다음에 사비 백제 때는 봐봐, 무조건 후기 때는 뭐가 나오더라? 굴식 돌방으로 바뀌죠. 사비 백제 가서는 굴식 돌방 무덤. 딱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백제 마무리 됐나요? 백제 우리 무령왕릉 줄치고 벽돌 무덤. 사비 때는 그냥 굴식 돌방 무덤. 그 밑에 송산리야 능산리야? 능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신라 무덤 들어갑시다. 신라는 봐봐요, 정기와 후기로 나누겠죠. 무조건 후기 때는 다 뭐 나오면 돼? 굴식 돌방 나오면 되죠. 그럼 신라는 뭐만 보면 되더라? 초창기 무덤 하나만, 양식만 구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신라 초창기 때 나온 거 그게 바로 뭐더라? 돌무지. 요거 명칭만 구분 잘하면 돼요. 돌무지인데 뭐가 있다는 게 특징이야? 덧널 무덤. 그럼 돌무지 안 해도 돼. 덧널 무덤 나왔다? 그럼 신라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돌무지 나왔다 무조건 고구려나 백제로 가지 마십시오. 어디다 초점 맞춰라? 얘는 덧널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덧널이 말 그대로 널이 있는 거야. 관이. 그 다음에 간 위에다가 돌 무대기를 쌓아놔. 돌 무대기를 쌓아놓습니다. 돌 무대기 쌓아놓으면 어때요? 형태가 흉측하겠죠?
그래서 뭐더라? 다시 흙으로 쌓아놓은 거. 여기 뭐다?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 초창기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을까면 클까요? 돌을 쌓아놓고 흙을 다시 쌓았다고. 그래서 경주 가봐. 왕릉 저렇게 크단 말이야. 이거 대부분. 거기서 올라가서 술 처먹다가 막 경비한테 걸리고 막 요게 여기서 막 미끄럼 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에 요게 돌무지 덧널무덤. 도굴하기 쉽다니 어렵다? 어렵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졸라기 파 밤새도록. 그럼 뭐 나와? 돌 나와. 다 포기해. 이 씨발이 그래서 도굴으로 하루 만에 끝내야 돼. 하루 만에. 이틀 동안 하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깜짝 놀라니까. 근데 하루 만에 파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장품이 나온 게 돌무지 덧널무덤. 그리고 벽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벽화 있으면 안 됩니다. 방이 없단 말이야. 벽이 없는데 무슨 벽화가 있어. 여기서 그냥 부장품 중에서 말 안장 그림에 나왔던 게 천마도라고 보시면 돼요. 천마도. 이 말 안장 옆에 배 가리라고 하거든요. 배 가리개 그림이 천마도가 있어서 천마총이라고 하지. 천마총은요 벽화가 아닙니다. 알겠죠? 말이 있으면 여기 안장이 있잖아, 안장. 그 다음에 안장 밑에 그림이 이렇게 딱 걸려져 있다고요. 여기 배 가리개. 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식 돌방무덤으로 당연히 바뀌었더라. 자, 그러면 교재 들어갑시다. 너무 길게 설명했네. 벌써 시간 다 됐다. 기분이 좋네요. 수업 끝나니까. 자, 돌무지 덧널 줄치고, 도굴하기 빡시다. 벽화 없더라. 그럼 천마총 정도만 줄쳐놓고, 그 천마도는 여러분들 그거랑 생긴 그거예요. 그거 기린이래. 기린이에요. 기린. 상상의 동물. 이렇게 아프리카 씨발 목 긴 거 말고 막 목으로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상상의 동물에서 머리에 뿔 달려 있고 표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동아시아에선 기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마동이 아니라 기린도 그래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굴식 돌방무덤 줄치고. 그 다음에 이 굴식 돌방 있죠. 나중에는 12지산이라고 있거든요. 오른쪽 보면 김유신모 보면은 둘레돌이라고 보이죠. 무덤 주변에 어때요? 울타리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둘레돌이라고 합니다. 네. 둘레돌이 만들어진 거. 우리 둘레돌이 12가지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12지신사. 그래서 신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발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살짝만 줄쳐놓읍시다. 그 발의 무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혜 공주묘가 있고요. 정효 공주묘가 있어요. 아마 구분은 안 할 거예요. 정혜 공주묘는요 고구려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효 공주묘는 당나라 양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더라? 굴식 돌방 무덤이고, 정효 공주묘가 뭘로 되어 있다?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 따져봐. 해효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해효.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혜, 정효 이렇게 되겠고, 정혜 공주묘가 뭐더라? 초창기 거니까 고구려 거. 알겠죠? 물론 둘 다 똑같은 시대야. 자매다 보니까. 하지만 앞에 게 고구려, 뒤에 게 당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정혜 공주묘, 정효 공주묘 나오죠? 그럼 어디 무덤이더라? 발의 무덤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됐나요, 이게? 다 끝났네, 이제. 그리고 56페이지. 56페이지는 거의 할 게 없는데, 그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거. 예. 근데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 따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한 번만 쭉 들어봅시다. 한 번만. 거의 따로 줄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 일본은 고대 국가가 다 어느 나라 영향 받아서 90%가 우리나라 영향을 보시면 돼요. 우리 삼국의 영향받고 일본의 야마토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때 아스카 지역에서 나왔던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많이 전해줬어요. 고구려가. 알겠죠? 고구려의 해자라는 사람은 일본 태자, 일본의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승이 됩니다. 해자라는 사람은. 그리고 고구려 담진이라는 사람은요, 종이와 먹을 전해줘요. 종이와 먹. 이 병신은 종이와 먹도 없었어. 그리고 호르사 금당벽화도 그려주고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라고 있거든요. 그게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삼국의 문화가 많이 전파된 걸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들어봤죠? 백제놈들은 일본과 엄청 심죠? 얘는 다 전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왕인이 한자와 천자문, 노리사 측에 불상 전해주고요. 아지끼야 왕인, 이런 애들이 계속 문화를 전파해주고, 오경박사 이런 것도 전해줬더라. 신라 애들은 초창기 때는 별로 싫었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과 뚝 만드는 기술 그런 걸 전해줬고 가야는요 토기 기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뭐더라? 일본 고대 문화에 영향을 줬더라. 그 정도만. 그래서 그림 정도만 옆에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 교재보다는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 보이지요? 그게 다 호르사 금당벽하고 그 다음에 벽화 똑같은 게 두 개 보일 거예요. 교재 보면요. 똑같은지 안 보이겠지만 그게 고분벽화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호르사 백제 미륵 방가사유상 칠지도도 대표적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호르사 호르사 불상이고 호르사 백제 간음상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다 여기. 칠지도가 가운데고 그 다음에 미륵 방가사유상 됐나요? 그 다음에 그 토기 보이죠? 네, 토기는 뭐더라? 가야 토기. 가야 지역의 토기가 일본의 세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금동 미륵 방가사유상은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삼국에서 모두 많이 만들어졌죠? 일본의 국보 1호가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 국보 1호가 요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는 금동으로 못 만들어서 뱅시간 사람들 원숭이 이런 건 나무나 깎아서 만들어서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 그 다음에 이 고분벽화 있죠? 이게 이제 다카마스 고분인데 고구려 수산리 고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을까? 고구려가 먼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뭐더라? 문화가 전래되었다? 알아맞힐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왕인 박사가 이제 한자 전해준 거. 여기 천자문 전해준 거. 왕인 박사가 일본 놈들. 그 다음에 토기는 가야 토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야 토기. 그 다음에 이게 5층 복탑이거든요. 우리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었죠. 그거 본따서 만든 거.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기는 다 뭐다? 삼국의 문화가 전래된 거. 이 정도에 두시면 마무리가 되겠고. 자, 이제 오늘 고대 문화까지만 우리 마무리 짓고요. 고대 문화 마무리 짓고 문제 한번 마무리 집시다. 문제. 우선 쉬운 거 70페이지 들어갑시다. 70페이지. 자, 2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대 문화의 발전, 삼국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그냥 별자리래요. 신라 첨성대래. 그럼 이건 최소한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는. 1번. 자, 그다음에 243번. 그거 우리가 봤던 거네. 고분벽화, 토기, 미륵, 방가사유상. 이거 다 어디랑 연결된 거다? 우리나라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래된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되고?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244번. 이거 그냥 맞춰요. 개인기로.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된 두 사람이요. 우즈베키스탄의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 외국인 닮은 경주에서 나온 무인상인데 외국인 닮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다 어디랑 교류했다? 고대 때도 서양과 교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교통이 발달하지면 무역이 좀 저거 아니면 커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환의 이점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교통과 통신 발달이니까 외국 물건은 우리가 싸게 갖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땐 바나나가 부잣집 애들만 먹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뭐 싸구려 음식이 됐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딘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기 동남아시아. 그러면 여기 로마 있잖아, 로마. 이 로마랑 이슬람 애들이 교역을 해. 이슬람 애들이 바닷길 타고 인도 지나고 동남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요. 경주까지. 그래서 로마의 유리잔이 경주에서 출토되었어요. 웃기죠? 그렇게. 교육이 많았다. 그래서 경주에 무인상이 있거든요. 원서망릉에. 그 무인상도 얼굴 보면은, 이 아랍 놈이야, 아랍 놈. 눈이 부리부리하고 곱슬이야. 코도 크고. 그래서 이거 서양놈이다. 그렇게 알아맞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번은 그냥 건너뛰세요. 문제. 알겠죠? 요즘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고구려 문화냐, 백제 문화냐, 신라 문화냐 그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분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그래도 그냥 정답은 말할게요. 고르사 미륵 방가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요 백제 영향 받은 거예요. 백제. 그래서 가 맞고 고분벽화는 뭐더라? 고구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더라? 2번 이 정도만. 알겠죠? 자, 그다음에 246번. 요건 여러분이 맞히시고 이건 못 맞힐 수 있나? 우선 이거 무료망릉이죠. 무료망릉이 나왔던 거 우선 1번 제끼면 되겠죠. 자, 제가 너무 빨랐네. 24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무료망릉이죠. 무료망릉에서 나온 유물을 각자 한번 골라봐요. 틀려도 좋아요. 자, 마음대로 골랐나요? 우선 제끼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거 그릇. 1번은 호명 그릇이죠. 이건 경주에서 나온 거죠?
맞죠? 관계도대항과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제끼고. 3번 이거 경주에서 나온 거예요. 경주에서. 4번은 무조건 제껴야 되죠. 이건 천마총이니까. 그다음 5번 이거 딱 철제 갑오지요. 철제 갑옷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죠? 철의 나라 가해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끼고. 그러면서 2번과 3번 둘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7번 들어갑시다. 아, 이거는 매우 쉽네. 돌무지 무슨 무덤이에요, 이게? 덧널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 아니에요, 그거는. 관을 이게 덧널로 짜서 만들어서 덧널 무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거예요? 신라 거지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넘기시고. 251번. 이 고분은 무슨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고, 오른쪽 그림은요? 고구려 수렵총이 되겠죠? 수렵총. 자, 수렵도가 되죠? 수렵도. 사냥하는 그림. 수렵도. 그러면 이거는 뭐더라? 굴식 돌방 무덤. 맞는 얘기고, 누구의 생활상을 보여주더라? 고구려인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디귿번은 뭐더라? 천마돈이니까 천마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지지상을 생긴 둘레돌. 그건 뭐더라? 김유심룡.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설정한 목표. 이런 형태의 무덤은 쌍용총과 강서대묘가 있고 정해공주묘가 있다고 합니다. 쌍용총, 강서대묘는 고구려 거, 정해공주묘는요. 어느 나라 양식이 있다? 발해 고구려 양식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알 수 있는 주제는요. 누구랑 누구의 문화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와 발해의 유사성.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고르시면 되겠고, 253번.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 어디 거더라? 발해 거. 발해랑 관련된 것만 고르면 돼요. 서경의 북진정책은 고려고. 우리 발해는 삼성 육부제를 받을 때 명칭을 다 바뀌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고, 우리 발해 연호는 꼭 기억을 했으죠? 인왕, 대응, 발해 거. 여러분들 외사정, 사정부와 외사정. 이건 뭐더라? 신라의 감찰 조직이겠죠? 신라의 감찰 조직. 저기 뭐야? 신라 중앙관리들 감찰했던 게 뭐더라? 사정부. 바깥에 나가면 뭐더라? 외사정.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통신라 통치에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54번. 가는 어디 거? 백제 거. 나와 나는 신라긴 신라인데 무슨 신라? 통일신라 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우선 1번. 중앙에 거대한 목탑 좌우에 있던 석탑 중에 하나다. 이거 내가 아까쯤에 그림도 보여주던데. 그치요? 1번 맞고 2번 들어갑시다. 기단의 탑신화. 기단과 탑신화. 불상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봐봐요. 없지요? 불상 있는 거. 그림 그려진 건 하대 거. 진전사지 3층 석탑. 명칭은 기억은 안 나지만 3층 석탑에 불상이 있으면 어디 거다? 신라 하대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나머지 맞는지 봅시다. 자, 다는 뭐더라? 석가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문사치 3층 석탑과 석가탑 구분하면 상륜부 봐봐요. 상륜부에 장식품이 없으면 가문사지, 있으면 석가탑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석가탑에 무궁정과 대단한기가 나온 거 맞고, 그 다음에 가는 목탑 양식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나와다는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은 크게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게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정도. 다 문제 풀지 않았나요? 안 풀어져 있는 거 있나? 다 풀었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정도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한 주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